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호사 시험 한 번에 합격하기 8탄 8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체인 스톡 호흡인데 체인이 바퀴죠. 그래서 바퀴가 돌다 멈추고 돌다 멈춘다. 그래서 무호흡과 거친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호흡이에요. 허허허 허허허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도 힘든 호흡을 하는 거. 그래서 0과 6이 떨어져 나가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자, 이런 호흡을 체인 스톡 호흡, 무호흡과 거친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이런 와중에도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도록 한다. 석양 증후군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해가 질 무렵에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도록 한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도록 한다. 노래를 부르도록 한다. 또는 커튼을 치고 불을 환하게 켜서 밖이 어둡다는 것을 모르게 한다. 대상자가 임종했을 때 가족을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족을 옆에서 마음이 좀 편하게 해주는 것을 지지라고 해요. 자, 이랬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은 나오기 때문에 가족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가 실제로 장례식장까지 따라가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어쩌다 한 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한 요양보호사를 찾으세요. 자, 다음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은 시설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예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주고 요양보호사는 늘 성실하게 직무훈련에 잘 참여한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내가 돌보고 있는 대상자를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수준이 높은 서비스로 돌보는 것을 말하죠. 그런 거를 수준이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자, 계단을 내려갈 때 공식 있죠.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자, 왼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갈 때, 그렇죠. 예를 들어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그럼 위에 공식 있죠.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니까, 그렇죠. 지팡이, 왼쪽 발, 오른쪽 발. 요즘에는 이제 그림으로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림이랑 같이 눈으로 익히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이게 헷갈려서 못하겠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한 개 정도 떨어진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노화로 인한 성변화, 이런 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 성과 관련된 그 성적 그 학대, 이런 것들이 하나씩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장 FM적인 문장을 고르시면 돼요. 노인이 되었어도 성적인 욕구는 일생 동안 지속이 된다. 왜 이런 말이죠? 남자는 80이어도 집단 하나 들을 볏집단 하나 들을 힘만 있어도 아이를 만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노인의 성, 노인도 성이 뭐 욕구가 다운되거나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문장을 찾으시면 돼요. 자, 눈의 압력이 상승해서 이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보이게 하는 시신경이 눌려서 시력이 점차 약해지고 나중에 늦게 발견하면 실명이 되는 병.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면 아프다라고 생각하세요. 뇌압이 올라가면 머리가 아프고, 안압이 올라가면 눈이 아프고, 혈액의 압력이 올라가면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죠. 아프다. 그래서 안구는 눈을 말해요. 안구에 통증이 있다, 눈이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눈이 아프다를 전문용어로 안구 통증하죠. 그래서 눈이 아픈 병은 녹내장이고, 눈이 아프지 않다는 문장이 나오면 백내장이에요. 그래서 눈의 압력은 20이 정상인데 20 이상 치솟을 때 그때 우리는 녹내장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녹내장에 걸리면 돌아가실 때까지 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고 안압이 올라가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꽉 조이는 넥타이를 낀다든가,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신다든가, 러닝머신을 심하게 뛴다든가, 고개를 오랫동안 숙이고 어떤 작업을 한다든가, 한 곳은 환하고 전체는 어두운 곳에서 빛이 골고루 퍼지지 않은 곳에서 어떤 오래된 섬세한 작업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안압이 올라간다. 자, 대상자의 의치 손질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치를 뺄 때는 윗니부터 뺀다. 위쪽 위치부터 뺀다.
의식이 없음이 확인된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기본 소생술의 첫 번째 단계는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자, 심폐소생술, 심장과 폐를 불러서 다시 살게 해서 우리 그 뇌와 심장이 다시 살게 하는 거죠. 특히 뇌를 깨우는 거죠. 자, 의식을 확인하고요.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가슴을 5cm 누르도록 한다. 기도를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릴렉스 열어주도록 한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의료하는 과정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옷 빨래하는 과정, 청바지는 뒤집어서 말리고 니트는 채반에서 말리고 색깔이 요란한 옷은 색깔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늘에서 말리도록 한다. 자, 가족 요양비라는 것은 가족이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돌보았을 때 가족이 받는 돈을 말해요. 현재 현금급여 서비스 중에 하고 있는 유일한 서비스는 가족요양비입니다. 자, 가족요양비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요양보살을 많이 따고 있어요. 자, 가족요양비를 하고 싶으면 가족들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돌보면 좋아요. 60이 넘으신 분이 돌보면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고 해서 조금 돈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본인 일부 부담금은 시설에서 잠을 주무시죠. 그래서 잠자는 비용 20%, 그 다음에 재가는 잠을 내 집에서 자니까 15%이다.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비용이 지금 현실에 안 맞게 너무 비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게 시설이든 재가이든 5% 이내로 그 본인 부담금을 좀 줄여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노인에게 돈을 내는 것을 아직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인복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자, 신체는 몸신의 몸체자, 요양보사의 손이 환자의 몸에 닿는 것들은 신체활동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세면 세수에서 구강, 머리,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등이죠. 그래서 요양보사의 손이 환자의 몸에 닿는 것은 신체 서비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1, 2, 3, 4, 5 중에서 요양보사의 손이 환자의 몸에 닿는 것을 신체로 이해하시고요. 일상생활은 엄마들이 집에서 가사 서비스 하는 일 있죠? 자, 취사, 청소, 정리, 세탁 등입니다. 자, 방문 요양보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죠. 자, 개인 활동은 밖에 같이 나가는 거예요. 외출 시 동행하고 그 다음에 대신 고가금 내주는 거, 이런 것들 일상 업무 대행을 개인 활동이라고 그래요. 외출 시 동행은 함께 외출하는 것, 그 다음에 일상 업무 대행은 심부름 해주는 것. 자, 죽어라는 말이 들어가면 내가 중심이 돼서 먹고 자는 곳이 어디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등급하고 상관없이 건강하신 노인이 먹고 자고 할 곳이 없어요. 그 먹고 자는 것을 목적으로 계신 곳을 주거복지시설이라고 해요. 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양로시설. 그런데 요즘에는 양로원이 시별로 한 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양시설이 많아지면서 양로시설이 이제 폭이 좁아지게 됐죠. 자, 그 다음에 LH공사에서 주관하는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누군가는 큰 양로시설을 원하지만 누군가는 쬐깐한 10명이 넘지 않은 쬐깐한 시설을 원했어요. 예전에 양로원이 많았던 시절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요양시설이 많아지면서 양로시설도 시군구에 하나뿐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은 LH공사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어떤 시에 어떤 군에 노인복지주택이 필요하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노인복지주택을 짓는 것을 허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한 번 짓는데 2, 3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노인복지주택은 드문드문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많아질 예정이죠. 자,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곳을 주거복지시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픈 분들이 아니에요.
아픈 게 중심이 아니라 지낼 곳이 없는 것이 중심인 것이 주거복지시설이다. 자,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이죠. 자, 의료라는 것이 붙으면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요양 등급을 주어서 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주죠. 수발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수발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이런 수발의 등급을 가지신 분들만 모여진 곳을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적어도 간호사, 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촉탁이도 있죠. 그래서 의료가 들어가면 치매중풍 와상, 요양 등급을 받으신 몸이 불편한 분들이다. 그래서 노인 요양 시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 해당이 되는 거는 노인 요양 시설이죠.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그리고 이제 시내에 나가시면 그 요양병원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요양이 붙은 것은 다 뭐냐, 그렇죠? 요양이 붙은 것은 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간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큰 곳을 원하고 누구는 아담한 곳을 원한다. 그것이 큰 곳은 노인요양시설, 쬐깐한 곳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여가라는 것은 남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거예요. 노인들이 띵따당하고 노는 곳. 그래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노인학교 이런 곳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요즘에 주간보호센터들이 많아지면서 이 복지관하고 경로당이 축소가 점점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인주간보호센터로 많이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지각병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로 많이 넘어가고 계십니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을 보호하는 곳이에요. 주로 노인학대를 신고하는 곳이죠. 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보수교육에 잘 참여해서 자아실현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체위 변경은 왜 하냐?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 자, 내가 서비스를 나갔는데 대상자가 몸을 만지거나 찝적댄다.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럴 때 요양보호사 행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안 돼요. 단호히 말하도록 한다. 다른 것은 다 상냥하고 싹싹하게인데 이 성과 관련된 그런 희롱과 관련된 이런 범죄적 행위는 그렇죠. 단호히가 정답이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돌보는 대상자에 관련된 정보를 잘 전달하고 내가 돌보는 대상자를 잘 관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돌보는 대상자에게 충분히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하고 내가 돌보는 대상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돌보는 대상자에게 살 가치가 있다는 동기 유발자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자, 학대라는 것은 괴롭히는 건데 재정적 학대는 그 자녀들이 노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빼돌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빼돌리고 연금을 빼돌리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 아무튼 돈과 재물과 관련된 학대는 재정적 학대다. 자, 방임이라는 것은 냅두고 아파도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는 것, 여름인데도 시원한 옷을 사주지 않는 것, 깨진 안경을 방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방임이라고 해요. 자, 자기 방임은 자기가 자기를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냅두는 것은 예를 들면 오랜만에 만난 최땡땡 어르신, 형색이 몹시 초라하고 몹시 야유어 있다. 무엇을 의심할 수 있나? 자기 방임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냅두는 거. 내가 목을 매서 죽는다든가 음독을 해서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자녀를 욕할 수가 있죠. 아유, 그 부모 하나 잘 못 모셔가지고 쟤네 부모 자살했대, 죽었대, 이러면 안 되니까 조용히 사라지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자기 방임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그 재정적 학대나 방임을 너무 잘 맞추기 때문에
자기 방임이 좀 잘 나오는 편이죠. 유기라는 것은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을 갖다 버리면 노인 유기, 영아를 갖다 버리면 영아 유기, 그 다음에 시신을 갖다 버리면 시신 유기, 갖다 버리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 유기가 무엇으로 많이 나오냐면, 시설에 모셔다 놓고 몇 년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이러면 이게 정답이 유기예요. 대신 시설에다 갖다 버리신 거죠. 그나마 다행이죠. 위염은 위염증이에요. 위의 염증을 줄임말이 위염이에요. 보통 우리가 발음이 편하게 증자는 생략을 해요. 그러면 위염이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돌보느냐? 하루 정도 금식하고 과식, 과음, 위를 자극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를 가장 자극하는 것은 과하게 먹는 것, 과식이에요. 식탐.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거, 매운 거, 짠 거, 술, 이런 것을 먹는 것은 위염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염이 심할 때는 하루 정도 굶는 거, 이거 괜찮아요. 하루 정도 굶는 것은, 금식은 위염에 좋은 행동이고, 위염을 자극하는 나쁜 행동. 나쁜 행동은 바로 위를 혹사시키는 거예요. 가장 혹사시키는 첫 번째는 과하게 먹는 과식이에요. 그리고 술을 과하게 먹는 과음. 그 다음에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위험을 자극하는 행동이다. 행동이면서 습관이죠.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매운 거를 좋아하죠. 자, 위궤양. 궤양이라는 말이 붙으면 헐었다, 이런 뜻이에요. 헐었다. 어디가? 위가. 그러면 위궤양은 위가 헛 거고, 대장궤양은 대장이 헛 거고, 식도궤양은 식도가 헛 거예요. 자, 그래서 궤양이라는 말은 헐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점막까지 손상되고, 위염은 표면의 염증인데 궤양은 깊이 조금 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엄청나게 쓰리고, 저녁 먹은 음식이 소화가 다 되고 위산이 나올 무렵에 몹시 심하게 불편하고 속이 쓰리고, 그 다음에 궤양이 난 부위를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그 자리가 구멍이 나서 뚫을 천, 그래서 구멍이 나는 천공이 되거나 궤양 부위가 부어가지고 좁아지는 협착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천공, 협착, 출혈이 있을 때는 수술대에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위궤양 치료제 하면 머릿속에 잔탁이 있죠. 자, 위암 환자는 그렇죠. 피를 토하고 소화가 안 되고 살이 빠진다. 그리고 위암 환자는 간호조무사 시험 수준에서는 나오는데 위산에 문제가 있어서 pH가 잘 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산에는 피를 만드는 합성인자가 있어요. 코발라민을 흡수하는. 근데 그 위산이 잘 나오지 않으면 빈혈이 생기죠. 그래서 위암 환자는 다른 암 환자보다 수혈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빈혈 있는 사람은 위염이 있고 위염 있는 사람은 빈혈이 있다. 그러니까 빈혈과 위장 질환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움직이는 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짠 음식은 pH가 강한 알칼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포의 수명을 단축시켜요. 그래서 동서양의 모든 의사들이 짠 음식이 나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암세포가 영양분을 먹어 치우기 때문에 살이 빠지고, 그 다음에 출혈, 구토, 피를 토하기도 한다. 그러면 위암이에요. 똥 못 산다, 대장암, 황달이 온다, 간암. 자,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으로 되어 있다. 대장암 하면 머릿속에 똥 못 싸는 환자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못 먹는, 못 삼키는 식도암도 힘든 암이고, 소화가 안 되는 위암도 힘든 암이고, 똥을 못 싸는 대장암도 힘든 암이에요. 모든 암은 다 힘들어요. 자, 특히 소화기 암은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힘들죠. 자, 이렇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배설인데, 배설이 또 힘든 암이 또 대장암이죠. 그래서 대장암 환자들은 이제 말기가 되면 똥이 항문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똥이 역류해서 입과 코로 다시 나와요. 입과 코로 똥을 구토해요. 그렇기 때문에 똥꼬에다가 석션기를 놓고 압력으로 해서 똥을 빨아내야 돼요. 이렇게 뽑아내줘야 돼요. 석션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코와 입으로 똥을 입으로 토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장암이에요. 폐암 환자들은 입으로
그 폐에 고인 고름을 뱉어내다가 숨을 못 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대장암 환자 그날의 고민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 똥을 싸느냐 못 싸느냐예요. 그래서 대장암 환자는 풀떼기를 먹도록 하고, 평소 인스턴트 식품을 잘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소화기를 규칙적으로 길들여야 되니까 규칙적으로 소량씩 식사하고, 짠 음식을 좀 멀리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똥을 잘 싸게 하는 식물 섬유질이 많은 고구마, 감자, 풀떼기를 먹도록 하고, 물을 평상시에 많이 마시도록 한다. 그리고 빨리 지나가는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은 좀 절제하도록 한다. 이런 게 정답이죠. 자, 설사라는 것은 짭짤한 물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면 짭짤한 전해질과 물 수분과 똥 건더기가 동시에 빠지는 게 설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사 한 6, 7번 하면은 한 1kg 쑥 빠지죠. 그래서 살이 푹푹 찔 때는 설사를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설사할 때 심신을 안정하고 마음신의 몸신, 몸과 마음을 안정을 해서 장을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장을 건드는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절제하고, 의사의 지시가 없이 설사가 멈추게 하는 스맥타 같은 약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이래서는 안 돼요. 개똥이님 왜 그러세요? 여봐 말이여, 집이가 간 뒤에 내가 밤새 설사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 어머, 그러세요? 내가 저번에 설사해가지고 먹었던 약이 있어요. 그 남은 약이 있는데 후딱 집에 가서 갖다 줄게요. 이러면 안 된다. 먹다 남은 약을 주거나 하면은 안 된다. 모든 약은 의사의 지시 하에 주도록 하고, 이럴 때 가장 적절한 정답은 병원에 모시고 간다예요. 의사가 최고니까 병원에 모시고 간다를 찾으시고, 병원에 모시고 간다가 없으면 요양보호사인 선생님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행동을 한 요양보호사를 찾으시면 돼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물을 준다, 짭짤한 포카리 스웨트를 준다, 이런 것들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기관지가 염증에 시달린 것을 줄여서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자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식도와 기도가 같이 나란히 붙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도 기관지에 뜨겁고 차가운 이런 자극을 식도도 같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 환자에게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고 우리가 티칭을 하죠. 왜냐하면 식도의 자극을 바짝 붙어 있는 기도가 그대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경련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떤다죠. 그래서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감기 걸린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면 손자가 어떻게 하죠? 기침하죠. 그리고 천식 환자가 갑자기 차가운 데 나가면 경련을 하거나 기침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극을 하는 음식은 기관지를 살짝 떨게 해서 그 기관지가 떠는 동안에 숨을 잘 못 쉬어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한 음식을 주고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서 식사를 했다, 시켰다, 하도록 한다, 이런 문장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입은 하나인데 안에 통로는 두 개예요. 음식이 지나가는 식도,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밥 먹을 땐 개도 안 걷는다. 먹을 때 말 시키다 대답하면 음식이 잘못해서 옆 동네 기도로 넘어가면 운이 좋으면 폐렴이고 운이 나쁘면 질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대화는 좀 적절치 않아요. 개똥이님 어때요? 맛있어요? 왜 말하니요? 삐졌슈? 왜요? 내가 기저귀 좀 늦게 빼줬다고 삐졌구만요. 아,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얼마나 일이 바쁜지 눈으로 보고도 몰라요. 참말로 너무하네. 아유, 내일부터 안 나와야겠네. 그럼 개똥이님 식사하시면서 맛있어 하다가 이제 옆 동네 기도로 음식이 뚫딱 넘어가요. 자, 이랬을 때 폐에 염증이 생겨요. 무엇 때문에? 기도로 넘어간 이물질이 원인이 돼서 폐 염증이 생겼다, 빨아들여서 생겼다. 그래서 흡인성 폐렴이에요. 주로 흡인성 폐렴은 오랫동안 침대에서 와상으로 계시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물질이라는 것은 이상한 물질인데, 기도는 오직 공기만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기도로 공기가 지나가요. 그러면
기도의 입장에서 공기는 이상한 애가 아니에요. 제 길을 잘 찾아오니까. 자, 식도는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식도에 음식이 잘 지나가면 그건 이상한 애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애기들 쭈쭈 먹이죠. 젖병에. 그리고 이제 트름을 시켜서 식도에 들어간 공기를 빼주죠. 공기를 빼주지 않으면 구토를 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내가 가야 될 길로 들어오는 물질이 아닌 것들을 어머 너는 왜 이상한 애야 해서 이물질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왔어요. 물이나 밥알. 이 음식은 반드시 식도로 가야 되는데 기도로 들어왔어. 그러면 기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음식물은 이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폐에 염증을 생겼을 때 우리는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고, 이것은 그나마 운이 좋은 케이스고 운이 나쁜 케이스는 질식사죠. 자, 그래서 오랫동안 누워 계시고 마비가 심하고 몹시 허약한 환자들은 음식 하나를 먹이더라도 흡인성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먹이도록 하고,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거나 다그치면 안 된다. 자, 폐렴의 치료 예방 규칙적으로 환기하고 40에서 60%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40초 이상 손을 씻도록 하고 그 해마다 독감 주사를 잘 맞도록 한다. 자, 천식은 태어날 때부터 숨이 찬 병이에요. 숨 찬 병. 기관지가 태어날 때부터 예민하게 태어나신 분들을 천식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천식, 기관지를 어떤 사람들은 쉽게 기관지가 알러지에 노출이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떤 특정한 기질적으로 어떤 알러지에 반응을 하는 체질로 태어나신 분들은 꽃가루가 와서 살짝 건드려도, 진드기, 개털, 고양이 털이 살짝 와서 건들기만 해도 기관지가 확 부어버려서 숨을 못 쉬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것을 알레르기 천식이라고 해요. 천식이 있으면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부었기 때문에 길이 좁아졌죠. 그래서 압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쌕쌕이 소리. 그래서 천식을 쌕쌕이 병이다 라고도 해요. 그것을 울리는 소리다. 그래서 천명음이라고 합니다. 자, 폐결핵은 잠복기가 2주에서 4주죠. 그래서 오후에는 열이 나고 오후에는 고열이 나고 그 다음에 몹시 피곤하고 살이 쪽 빠지고, 그 다음에 특히 결핵 환자들은 주무시고 나면 식은땀을 쭉 흘려요. 자, 고혈압은 정상혈압이 120에 80이고 140에 90부터는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고혈압 환자들은 살을 좀 적당한 무게를 가지셔야 되고, 혈액의 압력을 올리는 것은 나쁘다고 했죠. 기름진 식사, 스트레스, 소리 와와 지르는 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한 번에 운동을 많이 하는 거, 우리가 전날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 다음날 런닝머신을 뛴다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추운 겨울날 산에 가서 달리기 뛰는 거, 이런 것들은 혈액의 압력을 올려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다. 자, 동맥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 자, 그래서 동맥 혈관 안쪽 벽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노란 때가 끼게 돼요. 그러면은 안쪽이 좁아지죠. 그러면서 압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동맥 속에 들어있는 충분한 산소피를 받아먹지 못한 이 혈관들이 딱딱해지는 거, 그래서 동맥이 딱딱해졌다, 동맥경화. 그래서 동맥이라는 혈관이 딱딱해진 것을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맥경화는 주로 심장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경화가 가장 먼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심장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은 우리가 초음파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목을 지나가는 경동맥을 초음파로 문질러서 그 경동맥의 폭을 보고 동맥경화가 진행이 얼마큼 되었다, 동맥경화가 있다 없다를 진단을 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동맥 혈관 안쪽 벽에 노란 바나나 껍데기, 그 기름기를 싹 도려내는 수술법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그 동맥경화가 심하게 된 부위를 잘라내고 인조혈관으로 잇는 수술, 또 이제 어린용 아스피린, 오메가3 이런 것들을 이제 처방하게 되죠. 그래서 혈관을 딱딱하고 망가지게 하는 것들은 줄이도록 한다. 그래서 혈관을 망가지게 하는 가장 1등 공신은 담배예요. 흡연. 그 흡연의 반대는 금연이죠. 자, 그 다음에 짠 음식은 압력을 올려요.
그 혈관에 부담을 주죠. 그래서 짭짤한 음식을 줄이도록 한다. 자, 부전이라는 말이 붙으면 본래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빵난 거예요. 그래서 심장 부전, 펌프질하는 아버지의 심장이 박동을 잘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심장의 수축력이 미약하고 수축력이 저하되어 혈액을 내보내지 못한다, 숨이 찬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와요. 그럼 이럴 때 정답은 심부전이다. 자, 그 다음에 욕창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위가 2시간 이상 매일매일 75 이상의 압력으로 혈액순환에 방해를 받을 때 세포가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받아 먹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창백하고 발적이 생기고 물집이 생긴다. 그래서 욕창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체위 변경이다.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90도, 의자, 휠체어에서는 1시간마다. 자, 피부 건조증, 알코올이 섞이지 않은 로션을 발라준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 우리가 화장품을 잘 만들지 못했을 때는 로션에 알코올이 있었어요. 특히 한드 로션에. 근데 요즘 우리나라 그 로션에는 알코올이 없습니다. 화장품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알코올의 pH가 너무 높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 환자에게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로션 같은 건 쓰지 않는다. 자, 대상포진은, 대상이라는 것은 테두리가 생긴다. 테두리가 생기는 큰 물집을 가진 병, 그것을 대상포진이라고 하고, 몹시 가렵고 화끈거리고 욱신거리는데 그것을 전문용어로 자결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게 대상포진이든 그게 수두이든 그게 욕창이든 그게 화상이든 물집은 터뜨리지 않는다. 특히 대상포진 물집 속에 이 바이러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집을 터뜨리면 쫙 퍼져요. 자, 뇌가 졸도 중인 뇌졸중, 중심이 되는 곳에 바람이 들어갔다. 이 풍자가 바람 풍자예요. 그래서 중풍이 정답일 때는 문장에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면, 그러면 정답은 뇌졸중, 뇌출혈, 중풍이 되겠습니다. 자, 파킨슨병은 우리를 민첩하고 똘똘하게 하고 중심을 잘 잡게 하고 어제 거, 그제 거, 옛날 거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도파민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나오지 않는 병이에요. 간내에서 갑자기 이 도파민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직까지 원인을 잘 알 수 없지만 유전도 있고 가족력도 있어요. 자, 이랬을 때 파킨슨병은 행동에 문제가 먼저 와요. 행동장애. 그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덜덜 떨고 낙상이 잘 생기고 모든 동작이 어눌해져요. 그런데 몸의 동작뿐만이 아니라 내장, 장기의 동작도 느려지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변비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 계시면 그 약 속에 M자라고 써있는 마금이라는 약을 넣어주죠. 자, 녹내장은 아까 말한 대로 안압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빠질 듯이 아프다. 그러면 정답은 녹내장. 자, 백내장은 아프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눈의 노안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 40이 되면 양쪽 눈 중에 한쪽 눈 정도는 이제 백내장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동 그 수정체에 하얀 때가 낀다. 흰 백자, 안내자. 그래서 하얀 때가 낀다. 그래서 하얀 때가 껴서 좀 불편해요. 무지개가 보이기도 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눈이 부시고. 근데 백내장은 자외선을 그 햇빛을 정면으로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밖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백내장이 잘 생겨요. 그래서 집 앞에 마트를 가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선글라스를 껴야 돼요. 백내장을 예방하는 가장 첫 번째는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백내장이 정답일 때는 문장에 눈이 아프다는 말이 없으면 이것은 백내장이다. 그래서 백내장은 내가 지낼 때까지 지내다가 정 불편하면 수술하시는 거예요. 자, 마비 환자 식사, 마비된 쪽이 위로 오게. 그러니까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죠. 그래서 오른쪽 마비 환자, 건강한 쪽 왼쪽으로 누워서 밥을 먹도록 한다. 자, 그래서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냠냠냠 하고 딱 그 왼쪽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야 냠냠냠 하고 꼴깍 삼키죠. 그래서 건강한 쪽이 아래로. 자, 호흡과 관계되는 자세, 호흡을 편하게 하는 자세, 이런 자세는 무조건 반절은 앉아있는 반자이가 정답이에요. 약을 먹일 때 내 마음대로 분쇄하거나 쪼개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하도록 한다.
자, 물약은 집에서 엄마들 냄비 뚜껑 냄비 뚜껑 놓는 것처럼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도록 한다. 자, 가루약은 물에 녹여서 주도록 한다. 가루약을 탁탁 털어서 주는 분들은 없죠. 자, 해열제라고 써있는 라벨이 붙은 쪽은 손바닥으로 오도록 해야 그 CC 눈금이 잘 보여요. 그래서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쥐고 약을 따르도록 한다. 자, 안약은 안쪽에서 바깥쪽, 안 연고 처음 나온 곳은 찌찌니까 버리도록 한다. 집에서 후시딘을 바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뚜껑의 앞쪽에는 찌찌로 간주해서 짜서 버리도록 한다. 귀약은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넣도록 한다. 그리고 이 줄을 부드럽게 누르고 5분간 눕도록 하고 솜은 느슨하게 끼우도록 한다. 이도는 귀자예요. 우리가 손가락 들어가는 귓구멍을 이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편마비 환자 휠체어 건강한 쪽으로 비스듬히 놓는다. 그래서 지팡이도 건강한 쪽으로 잡죠. 우리가 생식기를 닦을 때 앞에서 뒤로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는다. 요도, 질, 항문, 소변줄, 유치, 도뇨관을 강제로 뽑으면 요도 점막이 쓰라려서 아프죠. 자, 의치를 닦을 때 이와 맞닿는 면과 의치판까지 닦도록 한다. 의치를 뺄 때 윗니를 뺀다. 세척할 때 물이나 미지근함을, 뜨거운 물은 안 돼요. 보관할 때는 의치 세정제, 찬물, 의치를 끼울 때 한 번에 끼우도록 한다. 자, 머리를 감길 때 손가락 끝 지두로 싹싹싹 마사지 하도록 감도록 한다. 손톱을 깎을 때는 둥글게 깎고 발톱을 깎을 때는 일자로 깎는다. 당뇨병 환자는 꼭 지키도록 한다. 눈을 닦을 때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아요. 그러니까 눈곱이 없는 쪽 눈이 깨끗하죠. 그 눈부터 닦고 눈곱이 있는 쪽 눈을 닦도록 한다. 그 다음에 얼굴 닦을 때 입, 이마, 볼목, 수염. 자, 노인의 면도하기 45도 각도로 주름살을 잡아당기면서 면도한다. 유방은 동그라니까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시계 방향 왼쪽이에요. 우리 대장이 대부분 왼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똥을 잘 싸게 왼쪽으로 마사지 하듯이 닦는다. 자,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어요. 우리가 닌겔 맞을 때 기억하세요. 영양제 맞을 때.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입을 때는 불편한 쪽이다. 자, 베개의 커버, 너덜너덜한 그 병원에 쓰는 커버는 좀 너덜너덜하죠. 끝부분이 그것이 보이지 않게 잘 예쁘게 집어넣어서 반대쪽으로 놓는다. 자, 기저면은 발폭이에요. 환자를 옮길 때 우리가 쌀가마에 들 때 다리를 넓게 벌려서 으쌰 하죠. 그것처럼 발폭, 기저면을 내 어깨만큼 넓게 벌려서 으쌰 하고 힘을 쓰고 환자를 옮기도록 한다. 환자의 옷을 갈아입거나 기저귀를 교체할 때는 환자를 굴리도록 한다. 환자를 옆으로 눕힐 때 양손을 가슴에 포개어 놓도록 한다. 자, 휠체어는 휠은 바퀴고 체어는 의자죠. 바퀴 달린 의자. 그렇죠. 그 잠금 장치인데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다 바퀴 달린 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잠근 장치를 하고 발 받침대를 올리고 시트를 들어 올린 후 팔걸이를 잡아서 접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휠체어를 피는 법, 그냥 딱 누르면 돼요. 시트를 누르면. 그 다음에 대상자를 잡을 때 우리가 뒤에서 잡건 아래에서 잡건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냐? 허리예요.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대상자를 잡을 때는 허리를 잡도록 한다. 그리고 대상자가 우리를 잡을 때는 우리의 그 목을 어깨를 감싸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보행기는 팔꿈치에 30도 구부러지게 둔부 엉덩이 높이로 조절한다. 자,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상자를 잡을 때는 뒤에서 잡든 앞에서 잡든 몸의 중심인 허리를 잡는다. 보행벨트 어디다 매죠? 허리에다 매요. 특히 파킨슨병 환자들, 편마비가 심한 환자들 보행벨트 허리에 맨다. 그래서 뒤에서 딱 잡고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행기 걷는 순서, 약한 다리와 보행기 같이 움직이고 건강한 다리가 가도록 한다. 그 다음에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정도의 손목 시계 높이가 적당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는 건강한 쪽으로 쥐도록 한다. 평지를 걸을 때 순서는 지팡이, 불편한 발, 건강한 다리예요. 계단을 올라갈 때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계단을 내려갈 때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외상, 심하게 다친 것이 걱정이 된 바깥외, 밖에 상처가 난 사람들 외상,
그래서 119 대원들이 갖고 다니는 걸 들것이라고 해요. 척추를 고정하는 판때기다 들것. 이 고정 판때기에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환자를 3등분으로 묶어요.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환자의 옷에 혈액, 고름,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은 단백질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군다. 자, 2단계 욕창은 물집이 생겨요. 3단계 욕창은 더 깊다. 4단계 욕창은 죽을 사자요. 뼈가 보인다. 폐혈증이 심하다. 이도화상, 수포, 물집이 생긴다. 그리고 자결감이 있고 부종이 심해요. 이도. 화상 환자, 대상포진, 욕창 환자의 모든 물집, 수포는 터뜨리거나 뜯어내지 않도록 한다. 휠체어 바퀴의 공기압은 그렇죠. 0.5cm 들어갈 정도가 적당하고 공기가 너무 많으면 타이어가 탕탕 튀고 공기가 적으면 잘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 0.5cm 정도 들어가는 게 적당하다. 자, 휠체어로 경사로를 오를 때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탈 때는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온다. 속이 울렁거리다고 할 때 먹으면 좋은 것은 짭짤한 크래커, 그리고 울렁거리지 않는 음식을 찾으시면 돼요. 수세미는 구멍이 뽕뽕 나 있는 그물형이 좋다. 물이 잘 빠지니까. 김치통은 녹차티백 2~3개를 띄워 놓도록 한다. 양모와 오리털은 그늘에서 말리고, 흰색은 햇볕에서 말리고, 행주 같은 거, 화려한 옷은 그늘에서 말리고, 그 다음에 일상 업무 외출 동행, 장보기, 병원, 나들이 마트죠. 업무 대행, 약타기, 은행, 동사무소 가기예요. 이물질이 내 눈에 보일 때 손을 넣어서 꺼내려고 하지 말고 큰 기침을 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위급한 환자, 우리가 3시를 기억하세요. 의료인에게 인계하면 끝이다. 사망하면 끝이다. 회복하면 끝이다. 그래서 인계시, 사망시, 회복시 이럴 때는 응급처치 중에 하나인 심폐소생술을 중단해도 된다. 자, 누가 봐도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환자가 의식을 찾았어요. 의료인에게 넘겨줬어요. 그럼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역할은 끝이다. 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